소사장제는 정책 자금이 가능할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된다 안 된다의 문제보다 소사장제의 구조가 어떤 형태인지 따져봐야 정책 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주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소사장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사장제는 직원인지 사장인지 둘 다인지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직원이지만 하나의 사업단이나 한 공정이나 범위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매장 하나를 소사장이 운영할 수 있고요. 생산 라인 하나를 맡아서 소사장이 책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배송팀 하나를 맡아서 스케줄 운영 관리할 수도 있고요. 영업 조직 하나를 맡아서 팀장이 아니라 사장처럼 소사장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직책은 사장님이나 대표님이지만 사업 구조적으로는 회사의 일부 조직을 팀장, 부서장, 조직장처럼 운영하는 형태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나는 소사장제 사장이니까 정책자금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정책자금에서 보는 사업자의 기준은 근데 이것과 완전히 다른 걸 알고 있죠. 정책자금 기관에선 사업자 등록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경영자냐를 먼저 봅니다. 여기서 실질적 경영자라는 것은 서류상의 대표인지가 아니라 진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냐, 운영 능력이 있느냐, 경영권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심사기관의 판단 기준은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이 사실상 누구의 명의로 들어오는 건지, 사업 아이템의 기술적인 부분은 누구에게 있는 건지, 경영권이나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건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구조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업이 진짜 사업인가 아니면 명목상 사업인가를 바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소사장제가 정책자금에서 불리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출 구조가 본사 중심입니다. 예를 들면요, 매출이 본사 계좌로 들어오고 소사장은 매출의 몇 프로를 배분받는 구조인 거죠. 이런 구조는 정책자금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에서는 매출의 주체가 본사다,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매출 구조를 변경시켜줘야 합니다. 두 번째, 운영권, 경영권이 없다입니다. 사장이라고는 하지만 직원 채용권이 없고 재고 구매권 없고 원부자재 발주권도 없고 가격 결정권도 없습니다. CS 처리도 본사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운영 대리인이지 대표자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경영권 없으므로 정책 자금이 어렵습니다. 자체적인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에 대한 증빙 자료도 필요로 하겠고요. 세 번째는 비용 구조가 본사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본사에서 나가고요. 재고도 본사가 잡고요. 운영비도 본사가 통제하고 있고 소사장은 매출에 따른 배분만 받는 구조. 이것도 명확하게 사업자가 아니므로 판단합니다. 자, 네 번째는 재무제표에 실체가 없다입니다. 본인 사업자로 매출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너무 적거나 비용도 본사가 처리하는 대부분의 구조인데 재무제표까지 실체가 없다? 거의 대부분 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소사장제가 정책자금이 가능할까?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이 소사장, 사업자로 100% 들어와야 합니다. 매출의 주체가 본인이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본사는 로열티, 수수료만 가져가는 형태라면 정책자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페 매출이 전부 소사장 명의로 들어오고요. 본사는 로열티 8% 정도만 가져가는 구조, 이건 당연히 프랜차이저 개념으로 정책자금으로 승인이 될 수 있죠. 자, 두 번째, 운영권, 경영권이 소사장에게 있는 구조입니다. 직원 채용이나 해고에 대한 의사결정권, 서비스에 대한 단가 결정, 재고 발주 등이나 직접 매입 자료가 있거나 하는 경우들,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을 직접 세운다거나 우리가 자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직접 고객을 대응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소사장의 책임이라면 책임에 따른 경영권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 사업자로 인정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용역, 위수타, 구조가 명확한 경우입니다. 본사와는 단순 도매, 위탁 계약이고요.
운영 책임과 경영 책임이 모두 소사장에게 있으면 정책자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법적으로도요, 독립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이 전부 소사장 명의로 잡히고요, 본사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정상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99% 부결되는 소사장제 형태,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놓을게요. 첫 번째, 매출이 본사 명의. 자, 두 번째, 비용이 본사에서 나감. 이거는 판관비를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소사장제 매출이 급여처럼 정산이 되고 있다. 네 번째, 수당 형태로 배분이 되고 있다. 다섯 번째, 운영권, 경영권이 없다. 여섯 번째, 가격 결정권이 없다. 일곱 번째, 재고 원부자재 구매권이 없다. 여덟 번째, 재무제표의 구조가 텅 비어 있다. 명목상 사업자의 형태일 뿐이다. 이런 구조는 아무리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정책자금에서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회사가 운영을 하고 이 사람은 그냥 수익만 배분받는 구조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럼 소사장제 사업자는 어떻게 정책자금을 준비해야 될까? 정책자금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 5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의 매출 흐름을 확보해야 되고요. 증빙자료로는요,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거래처와 계약 내용, 요걸 가지고 확인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경영권이나 운영권을 명확하게 하는 문서로 확보해야 됩니다. 인력 채용에 대한 공고라든지 재고,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운영에 대한 부분, 가격 단가에 대한 부분,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본인의 권한이라는 것을 계약서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재무제표가 실체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출이라든지 비용에 대한 부분, 원가에 대한 부분, 흐름이 본인 사업자 기준으로 구축이 되어야지 본사 기준으로 구축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네 번째, 소사장제 구조를 독립사업자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본사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 되고요. 기관이 원하는 형태로 사업계획서를 정리해야 되겠죠. 독립적인 부분, 성장성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한다는 부분,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매출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정리하면 소사장제도 정책자금 통과율이 높아집니다. 소사장제라고 해서 정책자금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명목상 사업자냐, 실질적 사업자냐, 정책자금은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사업의 실체를 보는 제도이니까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매출, 비용, 경영권이 본인 기준으로 돌아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혹시 본인 사업자의 소사장제 구조가 정책자금이 가능한지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체크해서 방향, 구조 제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